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권재은입니다. 수급의 동향을 파악해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지 MBN골드 최고의 매니저입니다. 정석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시장이 조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오늘 또 맞아요.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좀 시장이 그렇게 엄청 강하는 모습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럴 때 시장 자체에서 좀 조정이 나올 때 결국엔 종목들을 잘 골라볼 수 있는 기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외국인이 4거래 연속으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그렇죠. 계속해서 매도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역시나 보시나요?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만 또 이제 양시장에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오늘도 시장 자체의 큰 악재라기보다는 여전히 최근에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조금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수급이 조금 더 약한 게 오늘 시장이 좀 약한 하락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정책 책임자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어제 제니 옐런의 이제 그 재무장관도 이제 CNBC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도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아직은 얘기를 걱정 했어요. 안 해도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큰 우려를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기관 쪽에서도 최근 성장주에 조금 매도를 하면서 이런 좀 경기 민감 섹터로 이동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 시기를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포착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포착주는요. 시젠, 네. 콜마 B&H, 솔리드입니다. 이 콜마 B&H 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OEM 업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콜마 B&H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도 사실 사업을 하는데 주로 이제 OEM이나 ODM을 담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애터미라는 이제 업체한테 네. 공급하는 물량이 훨씬 커서 애터미의 좀 매출 비중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애터미의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애터미가 뭐 치약, 화장품, 맞습니다. 뭐 칫솔 이런 거 물론 생활식품이라든지 제작하더라고요. 네.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 이제 판매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애터미가 지금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실적 효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콜마 B&H가 얼마 전에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도 굉장히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전년도 전반적인 실적 자체가 영업이 또 꽤나 큰 폭으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네. 이게 애터미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애터미가 지금 중국에 작년에 이제 온라인 이제 사이트를 이제 열어서 이제 회원들을 이제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인기가 많나요? 그렇죠. 단기간 내에 한 400만 명이 지금 넘었다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회원 수가 한 350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네. 이제 단기간에 중국에서 400만 명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매출의 좀 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판매하는 방식이 좀 다단계 방식이에요. 네. 다단계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회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판매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훨씬 더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엄청 좀 화두에 화두가 되고 올랐잖아요.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한 38조 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몇 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국 진출에는 콜마 B&H의 호재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올해는 중국의 좀 사업이 더 본격화되면서 올해도 꾸준하게 실적 성장 이어갈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공장 증설로 또 생산성이 확대된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중국 진출을 앞두기 전에 실제로 공장 증설을 완료해가지고 네. 지난해부터 지금 공장 가동을 새롭게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산 규모가 한 50%가량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꽤나 큰 규모의 생산 규모가 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쪽으로 계속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 공장이라든지 혹은 다른 애터미랑 합작법인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다 또 추가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그게 올해 또 이제 발표되게 되면은 또 하나의 좀 호재로서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럼 수급표 한번 보면서 외국인들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한번 이 알아볼게요. 종목은 그냥 이제 바로 수급표는 말고 이제 기간의 수급 포착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포착주는요, 바로 한인제약, 연우, 하나머터리얼즈입니다. 네. 근데 오늘 바이오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인제약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환인제약 같은 최근에 뭐 바이오주가 조금 약세의 흐름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치료제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예요. 뭐 우울증 약이라든지 네. 혹은 뭐 이제 불면증 약이라든지 치매치료제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복제약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사실 뭐 코로나 블루 얘기를 많이 맞아요. 했었잖아요. 실제로 코로나 블루로 인해 가지고 좀 수혜를 정신과도. 받는 업체가 이 환인제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전에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면서 이제 바깥 활동도 많이 줄어들고 하면서 좀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뭐 자영업자라든지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도 좀 경제적인 이제 불안이 좀 많이 이제 오다 보니까 실제 정신과 진료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정부의 통계로도 나온 거로도 지금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이상의 지금 정신과 진료가 증가됐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환인제약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 처방이 조금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수혜를 같이 받고 있고 최근에 실적도 생각보다 좀 큰 폭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라인업 확대로 경쟁력도 강화가 됐다고요? 네, 꾸준하게 이런 신경치료제 쪽에서는 계속 라인업을 제품을 확대해 나가면서 좀 네. 경쟁력을 또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는 이제 머크사의 항우울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복제약을 우리나라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머크사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약 회사 중 하나인데 이 회사가 생산하는 이제 그 항우울제가 이제는 만료가 됐기 때문에 복제약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 오, 겁니다. 네. 근데 이 머크사의 항우울제가 단순히 그냥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한테만 이제 처방이 되는 처방이 게 됐던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데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다, 우울증이 같이 오신 분들이 좀 네,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같이 처방되던 약이다 보니까 이게 복제약으로 나왔을 때는 환인제약이 좀 그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게 복제약이라서 가격이 조금 싸요. 그러면 아무래도 매출 그렇죠.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기존 제품을 좀 네.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인제약의 그 부분에서 또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치료제 관련 약품 생산하고 있는 환인제약 알아봤고요. 네, 계속해서 정석의 매니저의 포착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리뷰해볼 종목이 있죠. 네. 오늘 리뷰는 제가 얼마 전에 포착을 했었던 네. YN텍이라는 종목인데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계속 신고가를 또 가면서 어제 또 목표가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리뷰를 하게 된 건데 2월 초에 포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YN텍을 말씀했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뭐 YN텍이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네. 이 폐기물 처리 단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플라스틱이나 그런 그렇죠. 폐기물 뭐 그런 영향도 실제로 네. 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폐기물 처리 장소가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 늘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폐기물 처리 양은 증가되는데 처리하는 장소가 이제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그 처리 단가가 거의 뭐 10%가량, 연평균 10%가량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YN텍은 실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의 또 장점 중 하나가 여섯 산업단지에 이제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정 폐기물이랑 조금 단가가 비싼 폐기물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제가 폐기물 주에서는 YN텍이 제일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좀 꾸준하게 성장성이 나오면서 네. 오늘 어제 목표가에 터치한 모습이다라고 정말 보시면 좋을 것 며칠을 같아요.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포착한 이후로 그렇죠.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잠깐의 이런 변동성이 조금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일단은 목표가에 터치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추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좀 더 높게 잡아서 2만 원 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네. 선까지 한번 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2차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 정석일 매니저가 포착한 포착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석일 매니저의 포착주는요.
바로 BMT입니다. 네. 이 밸브 제조업체죠. 그렇죠. 이제 산업용 피팅이랑 이제 밸브를 제조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피팅이라는 건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관이음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을 연결할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냥 말 그대로 잠그는 그 밸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생산을 하는데 산업용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조선 혹은 뭐 플랜트 이런 데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이나 플랜트 사업이 사실상 몇 년 동안 최근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실적이 주춤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히려 기회 삼아고 다른 쪽으로 이제 제품 개발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성장성이 좀 붙기 시작한 게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이쪽에 들어가는 피팅이나 밸브가 좀 큰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이제 화학 제품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거기도 이제 관을 통해서 그 화학 제품들이 이제 분사되거나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연결하는 그런 부품들로 이제 BMT가 또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부터는 SK 하이닉스에 조금 공급을 해왔고 2019년부터는 삼성전자 이제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그때부터 실적의 성장세를 좀 크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전방 산업 투자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좀 오면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좀 공급이 좀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수소 업종으로도 수혜가 예상된다고요. 실제로 이 수소 쪽으로도 이 국책과제에 선정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수소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소 이제 인프라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네. 충전소를 이제 앞으로 계속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수소차 보급도 늘린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죠. 네, 또 근데 수소법도 제정을 그렇죠.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좀 기대감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돼서 여기에 들어가는 피팅이나 밸브를 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수소 쪽에는 그 압력을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폭발 위험이 있어서. 네. 근데 이 BMT가 자체 개발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한 1380바 정도까지 버티거든요. 근데 일반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 수소 탱크의 압력이 700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2배 이상의 압력을 버티는 제품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실제 국제과제에 선정이 됐고 앞으로 수소 충전소가 이제 설치가 된다면 이렇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네.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세요. 실제로 보시면은 최근에 쭉 한동안 행보세를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반도체 쪽 공급이 시작되고 나서 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도 좀 메리트가 좀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는 현재가에서 편입을 좀 할 생각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로 신고가를 좀 넘어서 15,5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하단에 13,000원대, 최근 상승이 시작됐던 13,000원대를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 사업으로도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 BMT.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 있으시죠? 그렇죠. 오늘 이제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제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짜드려야죠. 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4시 30분에 MBN골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요. 제가 무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 30분에 MBN골드 홈페이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